당내와 지역 우려에도 김혜경 비서 탄수공천 꽝 못을 박은 겁니다. 김혜경 비서 역할을 했던 김혜경 씨를 보조했던 권향엽 씨를 공천하는 건데 사천 논란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이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민주당이요,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민주당의 텃밭이죠. 호남 지역에 여성 전략 특구로 이 지역을 지정합니다. 이번 공천의 유일한 여성 전략 특구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김혜경 씨 비서를 위한, 권향엽 씨를 위한 여성 전략 특구 지정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향엽 예비 후보를 전략 공천하기 위한 지정이라는 거죠.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배우자실 부실장입니다. 다시 말해 김혜경 씨 비서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김혜경 씨를 보좌했던 인물입니다. 물론 권향엽 씨는 민주당의 오래된 당직자다라는 점도 있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조차 지역에서조차 김혜경 씨를 보좌했던 인물인데 라는 반응과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친명 지도부도 반대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심야 최고위 오늘 보도에 따르면 강성 친명 지도부 인사 A, 이 신문에 따르면 전략공관위 결정이 이해되지 않는다. 지도부 인사 B, 권 전 비서관, 권향엽 전 비서관의 적합도 조사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아닌데 이런 결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지도부 인사 C, 우려가 있음에도 원안대로 결론이 난 배경엔 이재명 대표 측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된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지도부 인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혜경 씨를 보조했던 인물을 호남에 전략 공천했다. 사천 아니냐라는 논란이 지도부 내에서도 나왔다는 건데 또 하나의 결정적 장면은 이재명 대표의 팬클럽 제명인의 마을에서도 이거는 아니다.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라는 우려가 제기됐다라는 겁니다. 제명인의 마을로 가볼까요? 자, 이 마을에서도 이건 오해받을 소지가 큽니다. 분명 권향엽 씨는 김혜경 여사 부실장이지 않았습니까? 라는 우려 섞인 반응이 나왔다. 그러자 댓글, 아니 대표가 공천 자리 5, 10석도 마음대로 못하냐? 이런 글 올리지 마라. 아이 다 끝난 얘기다. 라는 얘기가 제명인의 마을에서도 나왔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호남인데요, 텃밭인데요, 네. 좋은 곳인데요. 이곳을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을 딱 해서 한 사람만 혜택을 봤어요. 이번 선거에서 이렇게 지정된 곳은 여기밖에 없다고 하는데 김혜경 씨 비서 역할을 했었던 권향엽 씨를 위한 것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서요. 이제까지 이제 공천의 역사를 보면 호남의 원칙은 전략 공천이 없어요. 네. 아마 이전에 전략 공천 사례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 경선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곳은 누가 나가든지 깃발만 꽂으면 되는 곳이거든요. 민주당 출신이면.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 이전에는 호남에는 전략 공천이 없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네. 근데 그것이 완전 무너진 거예요. 지금 호남에 지금 전략 공천 지구랄지 이런 걸 정해서 지금 꽂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보니까 뭐 제명인의 마을에서 누가 그런 글을 올렸잖아요. 뭐 한 대표가 뭐 4석에서 5석 정도는 마음대로 못 오냐 그러는데 예. 문제는 4석 5석이 아니고 이걸 전부 다 대표가 다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지역에서 지금 현역 의원이 뭔가 그 지역에서 경쟁이 없다랄지 지지도가 안 나온다랄지 의정 활동을 못 해가지고 컷오프가 됐다면 모르겠지만 예. 지금 지지도도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몇 개 있던데 최하 2배 이상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역에서 경쟁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여성 전략 지역구로 딱 찍어서 그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김혜경 씨의 어떤 보좌를 했던 부실장을 저 자리에서 바로 그것도 마지막으로 지금 총선 공천이 지금 마지막 단계 아닙니까? 꽂았다는 것은 이제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 언론에서 말하는 거, 지도부에서 말하는 거, 더군다나 친명에서도 말하는 건 듣지 않고 나는 내 마음대로 공천을 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사천, 공천의 끝판왕이라는 얘기를 언론에 많이 돼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바로 활용 점정이죠. 예. 사천에서 활용 점정을 이제 딱 찍으면서 거의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계속 또 이재명 대표는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지역이 여성 전략 공천으로 하고 현역을 컷오프 시켜버린 것 자체가 과연 이게 시스템 공천인가를 묻고 싶은데 예. 그래도 계속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양반의 도시. 지역사회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라는 게 오늘 조간신문의 보도입니다. 함께 보시죠. 광양 지역 시민사회 관계자. 현역 의원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전력 공천을 하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 의외다. 지역 분위기와 달리 갑자기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돼 의아하다. 지금 표현을 보세요. 의외와 의아하다라는 반응이 나왔어요. 지역사회에서도 이런 반응이 나온다라는 보도가 오늘 조간신문에 나왔습니다. 자, 김효은 대변인님 얼마 전까지 민주당이었고 평생 민주당이셨잖아요. 지금은 새로운 미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 현역 의원이 있는데 친명 지도부도 우려의 의견을 표명했고 제명이나 마을에서도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 그러자 밑에 댓글이 압권인데 이런 글 올리지 마세요. 이미 공천 끝났어요. 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지역사회에서도 의아하다. 그러면 당 지도부에 강한 의중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현역 의원이 있는 거죠. 서동영 의원을 컷오프 시키고 유일하게 여성 전략지구로 설정을 해서 도전하고 있는 여성 후보를 이제 단수를 줬다. 뭐 경쟁력 문제나 현역이 있는 상태에서 합당한가 이런 문제 제기를 저는 할 수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뭐 뒷얘기가 전혀 안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뭐 국민들이나 당원들한테 명확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천이라 보십니까? 근데 아니요, 저는 다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 김혜경 씨의 무슨 수행 비서를 이렇게 한 겁니까라고 했는데 저는 그 점은 좀 바로잡고 싶습니다. 수행 비서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 배우자실의 부실장으로 선대위 때 있었고요. 선대위 때는 많은 기구가 있고 그 안에 여러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죄송합니다, 수행 비서라고 해서 물 한 잔 드시고 잠시 후에 말씀하시겠고요. 네. 박성규 예. 사관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요. 민주당에서 어떤 인사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의 사천 논란으로 당이 시끄러운데 비난받고 있는데 불난 집에 기름 부은 꼴이다. 불난 집에 기름 부은 예. 것 같다. 좀 전에 김광삼 변호사께서는 이게 활용 점정이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는 단계, 공천의 마지막 단계에서 속도전까지 가세한 이른바 점입가경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지역이요, 눈여겨봐야 돼요. 민주당의 텃밭 아니에요. 저기에서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결정된 이정현 후보가 두 번이나 당선됐던 지역이에요. 네. 이정현 후보는 저쪽에서 당선되면서 당시 새누리당 대표까지 거머쥐고 당시 여당의 가장 강력한 실력자로 부상하는 기반이 됐던 지역이거든요. 결코 쉬운 지역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런 지역에 경쟁력 있는 후보, 그것도 하위 20%에 속한 후보도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후보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았던 후보도 아니고 느닷없이 컷오프를 시켜버렸어요. 서동영 의원 심정이 어떻겠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는데, 그리고 지금도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되는데 그야말로 전횡이죠. 공천을 빌미로 한 전횡인데 저런 경우에는 정말로 그래도 설명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잠시 후에 우리 우상호 전 의원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설명을 하는 것이 그 투명성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당신은 이러저러한 문제로 이렇게 됐으니 이 부분은 당신이 받아들여야 한다든지, 그걸 본인도 받아들이고 제3자들이 그게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좀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 대표의 방탄 공천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이제는 이 대표 부인의 방탄으로까지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씁쓸합니다.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대표 방탄 공천에 이어 이 대표 부인이 김혜경 씨 방탄 공천으로 이어진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예, 두 사람이 다 지금 사법 리스크를 지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지금까지 공천 내용을 쭉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상을 했어요. 저거는 이기려고 공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선거 이후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자신의 방탄을 지금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 여론도 나빠졌죠. 이재명 후보 부인 역시 지금 사법 리스크를 지고 있습니다. 지금 간단한 문제지만은 이게 어떻게 확산될지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해요. 주변에 있는 이재명 대표의 부인을 이렇게 부인과 함께하고 부인의 편의 입장에 서줄 수 있는 그런 의원들도 지금 같이 뽑아가는 과정 아닌가. 좀 확대해서 좀 보면 그런 측면도 보인다 그러죠. 박성규 차관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김의원 대변인, 목이 메이십니까 갑자기?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저 수행비서라는 프레임에 대해서 먼저 문제를 좀 네.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마치 김혜경 씨의 뭐 개인 비서를 하면서 뭐 지금 뭐 실형까지 받은 뭐 배모 씨를 연상시키는 이런 수행비서 자격도 안 되는데 수행비서라는 이유로 저렇게 단수 공천을 받았다라는 프레임을 하고 싶은데요. 저는 그 사실관계는 좀 바로잡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선대위 때 부실장이라는 직함은 그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서라기가 아니라 그 당의 당직자였기 때문에 그 여성 관련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실의 부실장의 역할을 한 것이지 그 전부터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다거나 실제 수행비서 선대위 때 역할을 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좀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당직자로서 30년 이상 여성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했고요. 그 김상희 부의장실 실장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경력들이 아마 가만히 돼서 여성 특구 전략에서 가능했을지는 고려가 됐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분의 뭐 경쟁력이라는 부분, 현역 의원을 일방적으로 컷오프 시켰다는 부분, 그랬기 때문에 뭔가 이재명 대표나 배우자와의 특수관계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은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구분을 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수행비서였다. 라면서 그 사람을 좀 격화시키는 그런 식의 프레임은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선거 때 배우자실 부실장 출신이다. 이 대표와 김혜경 씨와 가까운 인사다라는 것은 중론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만 유일하게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해서 이 대표와 김혜경 씨와 가까운 배우자실 부실장 출신을 공천했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나 여론조사상에서 한참 앞서는 현역 의원을 컷오프 시키면서 단수 공천해서 논란입니다. 이 대목인데 서동용 현역 의원이 26%, 권양엽 씨가 12%, 국민의힘의 이정현 전 의원이 12%. 이 여론조사에서는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현역 서동용 의원이 지금 공천을 받은 김혜경 씨 부실장을 한 권양엽 예비후보보다 2배 이상 앞서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상. 그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요,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서동용 현 의원이 28%, 국민의힘 이정현 전 의원이 14%, 그리고 지금 전략 공천을 받은 권향엽 예비후보가 7%.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도 있고 2배 이상 여론조사가 차이가 나는데, 자 그러면 현역은 뭔죄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한 최병천 소장님, 여론에서 크게 앞서지가 않은 지역인데 유일한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해서 김혜경 씨와 가까운 인사를 공천한 의미는 뭡니까? 지금 앞에서 우리 김효은 그 선임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권양엽 씨 본인은 실은 나름 경쟁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김상희 국회 부의장, 뭐 수행실장이라든가 비서실장이라든가 등등을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지역을 뭔가 좀 이제 더 그 경쟁을 시키거나 어떤 그러면 좀 더 훨씬 모양새가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 모양새 지금 이 지역 자체가 좀 민주당이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는 서동영 의원이 초선이에요. 하위 20%에 포함된 사람도 아니고 이제 뭐랄까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됐던 분인데, 지금 여기 순천 곡성만 그러는 게 아니라 최근에 안산 단원에서도 그 의정 활동도 되게 열심히 했었던 고용인 의원이라고 있거든요. 고용인 의원인 경우에도 초선으로 의정 활동도 열심히 했는데 하위 20%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컷오프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실은 이런 식으로 뭔가 지금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되었던 게 비명 행사, 뭐 친명 행적 이런 거였는데 지금 막판 되니까 그냥 아무나 막 자르고 이제 아무나 막 넣고 이런 게 좀 있는데, 그런 거 자체가 좀 부적절하지 않고. 아무나 막 자른다? 그런 거죠. 아니 최소한
초선으로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고 하위 20%도 아닌 사람을 컷오프 시킨다 그러면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한 번 되려면 정말 인생을 갈아 넣어야 되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한 뭐 10년, 20년 막 인생이란 인생은 다 갈아 넣고 가정도 막 이상해지고 이런 사람이 수두룩한데 그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어떤 이건 저번 결례거든요. 결례.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가 실은 만만한 게 아닌 게 앞에서 이제 이정현 후보님 말했는데 이정현 의원님의 이전 의원이 더 재밌어요. 김선동 의원이라고 예. 우리 이제 최루탄 김선동으로 유명하신 바로 그분인데 지금 김선동 의원이 또 2번 됐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가 민주당이 4번 안 된 곳인 거예요. 그렇군요. 4번 동안에 걸쳐서 물론 순천 여기 분구가 됐어요. 지금 이제 가불로 분구가 돼서 그 이전 기준이긴 한데 그래서 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권양엽 씨도 약간 무시하는 거고 서동영 의원은 더 무시하는 거고 그리고 이 순천의 그 주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민주당 정신 차리라고 4번이나 다른 사람 뽑았는데 다시 또 이렇게 막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순천 시민들이 뭔가 좀 가만히 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들 정도입니다. 최병철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아무나 떨어뜨리고 아무나 공천하는다라고 비판해 주셨는데 당에서는 이 논란에 대해서 시스템 공천이고 과학적인 공천이다라고 또 강하게 반박하고 있거든요. 그 괴리가 큰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게 그러니까 비명 행사, 그러니까 뭔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은 대부분 비명인데 그 시스템이 좀 약간 엉망진창 시스템인 거죠. 대략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은 80~90%가 다 비명이고 경선하는 사람의 80~90%도 다 비명이고 친명인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단수 공천을 많이 받고 등등이어가지고 그리고 막판에는 이 아까 전에 제가 안산 단원의 그 고영인 의원 얘기했지만 거기는 그분이 이제 약간 죽기 살기로 단식에 돌입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이제 다르게 해줄게 하면서 또 바꾸고 지금 완전히 뭐랄까 이렇게 막판 되면서 엉망진창이 좀 약간 좀 이렇게 너무 좀 과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엉망진창이 과하다라는 건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민주당에서는 시스템 공천이다라고 반박하고 있다는 입장도 전해드립니다.